자, 아무튼 천지왕 공풀이라고 하는 서사무가 작품을 한 편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서사무가. 자, 서사무가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겠다. 참고로 이 서사무가는 그동안 수능특강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등장을 하고 있는 작품이야. 왜냐면 우리 한국 문학의 한 갈래라고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서사무가는 되게 현실적인 요소를 생각해 볼게. 이건 무당의 굿이거든. 무당이 굿할 때 하는 이야기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무당의 요소를 수능에 집어넣는다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전통의 요소를 분명히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기독교적인 관점과 현대불교의 관점에서 따르자면 이런 얘기는 쉽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 어쨌든 이 작품이라고 뭐 다르겠어? 서사잖아. 서사. 그럼 뭐가 중요해? 인물, 사건, 배경만 잘 챙겨주시면 되는 거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배경 속에 있는가, 이야기는 결국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 정도만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무가 무슨 뜻이에요? 무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무당이 굿을 할 때요, 아까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일부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굿을 한다는 얘기는 그 신을 부르는 행위야. 오케이? 우리 땅에 어떤 풍경이 오길 바라고, 우리 땅에 비가 내리길 바라고, 우리 땅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잘 저 세상으로 떠나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길 바라고, 이런 여러 가지 무속 신앙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각각 원하는 신을 부르는 행위가 있을 텐데 그게 굿이고, 그럼 신을 부를 때 사람과 정의의 이름으로 하면 사람과 정의가 나타나주는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 아까. 그지? 어떻게 하는 거야? 신을 일단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어줘야 돼.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옛날 과거의 어떤 개념은 만물신 개념이었잖아. 그죠? 여러분들 뭐 신과 함께 같은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 별의별 다 신이 있죠? 아궁이의 신이 있고, 그치? 터줏대감이 있고요, 터주신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신을 부르는데, 그럼 신을 어떻게 부르느냐? 신의 일대기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 신이 어떻게 태어났었고,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위협을 성취했고, 어떻게 고난을 겪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존재하던 신이 귀를 기울여. 저거 내 얘긴데? 그러면서 들어볼까? 그래서 가면 여기서 막 신을 군대를 굿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 얘긴데, 그래서 뭐 무슨 일 때문에 날 부른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무당이 기뜨소서 막 하면서 이제 막 칼춤도 추고 막 작두도 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 작두 타는 거는 신이 내 몸에 내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인 건 알고 있지? 하지만 타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사람이 맨발로 작두 타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과학적으로 누가 밝혔어 그걸.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막 보여주면서 막 눈 뒤집기도 하고 생전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이런 실제로 신이 깃드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볼 녀석은 천지왕 공풀이라고 하는 천지왕의 본을 풀어주는 이야기고, 일종의 창세 신화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집어냄으로써 그 신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참고로 이 무당굿은 되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무당이 굿할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알고 있지. 신을 부르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참고로 이 천지왕 공풀이는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원래 제주 쪽이거든. 제주 쪽이야. 우리나라 제주 얘기가 많이 나오네, 그렇지? 이 제주도 쪽에서 일단은 무당이 판을 벌렸을 때 그 판이 현재 어떤 판인지부터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거야. 이 판은 당신 천지왕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에서 이런 존재들이 살아가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신이 만들어졌고, 내가 지금 그 신을 찾아요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됐죠? 오케이? 배경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쭉쭉 읽어나가면 돼요. 자, 뭐 중심으로?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돼. 자, 일단 가면 작품에는 천지왕이 나올 거야. 그리고 천지왕에게는 대성 옥황태제가 있고 소성 옥황태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참고로 이 위에는 옥황상제가 있어요. 옥황상제라고 하는 존재는 조물주, 만 우주의 조물주거든. 그리고 이 조물주의 아들 중에 천지왕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천지왕을 보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야.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든 다음에 이 천지왕이 이번에는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한 명은 인간 세계를, 한 명은 이걸 이승이라고 써.
하나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승과 하나는 죽은 이들이 살아가는 저승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각각 누가 그 땅을 다스릴 건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얘들아, 이거 시사적 요소야. 타당성을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뭘 상징하는지만 봐봐. 자, 잠깐만, 이 얘기를 하려면 앞부분에 그 얘기를 해야겠구나. 천지왕이 가만히 들어보니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해야겠다. 자, 천지왕이 일단은 이 얘기도 다 쓸게. 총맹부인이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이 아이들을 낳게 되고, 이 아이들한테 맨 처음에는 이제 한 명은 대성이는 이제 큰 아이니까 얘한테 이승을 맡기고, 소성이한테는 저승을 맡기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어요. 자, 장자서동 사상 보이죠?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성이는 뭐랄까 뭔가 지혜와 인자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현명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소성 왕자는 약간 시기와 질투 같은 걸로 좀 점철된 인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승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내가 이승을 하겠다 하면서 싸움을 걸고 막 제가 태클을 걸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소성이 아빠 이승 놔줘 라고 하면서 얘기하셨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천지왕이 들어보니까 아니 소성이 얘가 기본적으로 욕심도 많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오히려 지상세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도 같아. 그치? 일단 딱 들어보면 안 좋아. 그런데 한편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까지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방향만 잘 잡아주면 대성이 같이 뭔가 좀 둥글둥글한 애보다는 뭔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결론은 뭐였어? 사람의 몸에서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바람이 아니는가? 자, 이거 표현이죠? 이쪽이 따스한 바람이고요.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강한 바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따스한 바람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첫 번째 결론을 내렸던 거지. 자,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내 생각이지만 애들의 의견도 그렇고 내 아내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아내한테 물어봐. 그리고 아내가 세 가지 업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테스트를 하자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테스트가 뭐냐면 인간 세계에 지금 현재 흑룡이 두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흑룡을 다음에 세 가지 조건에 맞춰서 용, 지에 따라 어떻게 교화시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를 해법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말하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용기를 말하는 것이며, 이쪽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즉,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를 다스릴 때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보인다는 거. 체크? 자, 그랬더니 시간을 주니까 먼저 소성 황태자가 왔죠? 뭐랍니까? 최고신이시여, 지구의 모든 힘을 지니신 아버지시여, 저는 우선 흑룡의 성질을 파악하여 약점을 알아내고, 그게 뭐야? 약점 파악. 또 무슨 무기를 쓸 것인지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괴물을 처치해서 아버지의 인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천지왕이 어떻게 했나 살펴보니까 흑룡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한 곳의 인간들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흑룡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먼저 A, 소성이가 먼저 나왔어. 소성이는 핵심 단어만 쓸게. 처치하는 방법을 취했지. 오케이? 처치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뭘 중시한 거야? 용기나 어떤 지혜를 더 중시하는 거야. 됐냐? 이해됐지? 용기나 지혜를 중시해서 처치했고, 그 결과는 뭐가 됐어? 그 처치를 통해서 뭔가 은덕을 그러니까 뭐예요? 흑룡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한 인간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어. 여기까지 그럴 수 있잖아. 소성이도 성공한 줄 알았지. 근데 다음에 대성이가 왔어. 넌 뭐로 찾았는데? 저는요, 화룡이 애군을 막아내는 큰 힘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래서 화룡이 왜 아픈지, 왜 사람들을 해치는지 이유를 찾아지죠. 그를 아비의 나라에서 순정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만들어 결국 태평성세를 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뭘 중시한 거야? B. 대성은 흑룡이를 뭐하시겠다? 교화시키겠다. 얘를 죽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인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바꿔버리는 것이 좋겠다. 즉 인을 베푼 거죠. 이 녀석이란다. 이 대성의 키워드는 아마 이 녀석이라고 생각이 돼. 그치? 그래서 살펴봤더니
천지왕이 끄덕이고 나서 만리경을 열어봤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었어? 삼라만상이 모두 사해의 웃음이 가득 이러고 있지. 삼라만상은 무슨 뜻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 오케이? 사해 모든 말이라는 뜻이잖아. 모든 사해라는 뜻이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칭송하는 거야. 누가 압도적으로 이겼어? 대성이가 이겼지? 이해됐어? 그리고 얘들아 요렇게 대립되는 짝이 나오면 너희들은 문제 내고 싶을 거다 안 내고 싶을 거다? 내고 싶을 거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 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결과는 대성이가 이기는 것이 됐겠죠. 그러고 나서 천지왕은 이제 애들을 물려놓고 나서 결정을 말했는데 이 와중에 소성이는 또 질투와 욕심이 폭발해서 이 총맹보이가 천지왕이 하는 대화를 몰래 엿듣고 아 아버지가 대성이로 결정하셨구나. 그래서 음모를 꾸미죠. 음모의 결과는 뭐죠? 숲속에 찾아가서 뱀을 찾아옵니다. 뱀한테 딜을 걸죠. 야 네가 만약에 대성이만 죽여주면 내가 너에게 대신 숲이라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숲을 너에게 줄게. 콜. 그래서 몰래 대성왕자의 침소를 전달받아서 알아낸 다음에 침소에 몰래 들어가서 대성이를 물어버리죠. 물론 이때 대성왕자는 괴로워하면서 그 독에 죽어가면서도 어깨에 있는 청색뼈를 뽑아서 들고 뱀의 몸을 쳐서 없애버립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선생님 어떻게 해서 별이 어깨에서 별이 나오고 얘들은 신적 존재야. 가능해. 알겠지? 자 그래서 뱀은 달리가 잘렸지만 결국 목숨을 부지해서 숲으로 도망갔고 결국에는 대성옥항대전은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건 조사를 시켰는데 그리고 사건 조사를 한 결과 이때 요 밑줄 좀 찾아줘볼까? 이때 낸 법으로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망자의 혼을 3번 부르면서 겉옷을 흔들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이런 게 바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창세신화적 특징이야. 그러니까 창세신화 관련된 요소 이런 설화죠. 설화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요소 중에서 뭔가 사물의 근원을 말해주는 부분들이 종종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이카루스의 날개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 거기에 보면 태양마차를 너무 낮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표피한다. 피부가 타가지고 흑인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오케이? 그런 얘기. 또 도대체 왜 바다는 푸른색인 건가?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이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사람들이 초혼을 하는, 참고로 그게 초혼이라고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 알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하는 그 부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입었던 속옷을 지붕 위로 들고 올라가서 3번 휘두르면서 뽁! 이라고 외쳐요. 그럼 영혼이 그 나의 어떤 속옷의 향으로 저기가 내가 밥 먹으러 가야 된다구나 알아봐 안다는 거거든.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 뱀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고 블라블라. 자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뱀은 천벌 받았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는 또 무슨 얘기도 나온 거야? 왜 뱀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동물이 됐는가? 근원서가 나온 거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지금 소성이는 살아있는 존재고 대성이는 죽어있는 존재가 됐잖아. 그래서 결국 대성이에게 저승을 맡기게 됐고 소성이에게 이승을 맡기게 되면서 작품 마무리돼.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인간 세계는 질서가 어지러워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즉 3번째 이유도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이 이토록 혼돈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소성 남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됐나요? 이렇게 해서 3월의 근원을 말하는 작품이 있었고, 참고로 마지막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소성 왕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같이 이승과 저승을 각각 잘 다스리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작품의 내용은 이 정도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녀석도 만약에 이 작품을 내 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작품이야. 그지? 신화적 요소도 찾아야 되고 또 차이점 요소를 통해서 어떤 문제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서사구의 기본적인 특성도 이해해야 되며, 근데 수능을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작품 미안하지만 저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품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 대신 요거 말고 시조와 가사, 그치? 그리고 고전 소설, 현대 시들 이런 데 좀 힘을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어. 자, 문제 중에서도 딱히 다들 막 열심히 짐을 싸네 막. 자, 문제 중에서는 그래요. 딱히 뭐 되게 괴롭고 이상한 문제는 없네요. 참고로 여기 2번 문제 하나만 눈으로만 확인. 2번 문제 보시면 화소의 성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있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왔어?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기능을 공유한다.
블라블라 우주의 기원, 만물의 생성 과정 이 얘기 뭐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초원의식은 왜 있는 것인가? 뱀은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건가? 인간 세계는 왜 이렇게 혼돈이 들어오는 건가? 이런 거나 연결되는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고 풀면 돼요. 문제 자체가 막 되게 어렵거나 골치리진 않네요. 그럼 넘어갑시다. 이번 다몇 번이에요? 응? 어떤 문제 2번? 지금 방금 2번이요. 아 풀었어. 혹시 이거 질문이 있는 거야? 아니요 그냥 채점을 저 답은 그냥 2번이긴 한데 설명 잠깐만 해줄게. 2번 몇 초만. 형제에게 해를 가한 소송 옥황태자가 이생을 다스리게 된 화소는 오케이 있지? 가족윤리보다 사회규범의 중요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가치론적. 잠깐만 지금 지문에서 가족윤리보다는 사회규범의 중요성을 밝힌다 이런 얘기는 앞에서 소성이가 이승을 다스리게 되는 화소랑과의 연결점이 있느냐?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2번인 것 같아. 2번이라고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참고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회규범의 중요성 얘기를 하려면 마지막에 가치론적 근행이 나와야 되는데 가치론적 근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고 규명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좀 상관없는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오케이? 다 불러줘? 일산반도 혹시 답지가 없는 건 아니겠지? 아니 424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천지와 공풀이까지 질문은 마무리 짓고 다음 주 공지 우리 언제였지? 30날이지. 돌아오는 30날은 말씀드렸던 대로 선생님이 수업 대기는 하고 있을게요. 하지만 수업 진도를 나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도와 관련해서 진도란다. 그동안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상담 한 번씩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오는 분들에 한해서 상담도 좀 같이 하고 내신 대비 관련된 질문도 좀 받고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면 온다 안 오면 온다 꼭 연락 좀 주시고요. 선생님 마냥 뭐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문자 한 번씩만 꼭 부탁해. 알겠죠? 가면 몇 시에 온다. 오지 않으면 몇 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오지 않겠다. 문자 꼭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살펴들 들어가시고